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독일로 가봅니다. 주요 7개국, 이른바 G7 정상들이 지난 이틀 동안 독일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독일 뮌헨의 독일 교포신문 조인학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 뮌헨에 G7 정상들이 모였죠? 주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그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한 끝이 났는데요. 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기후 협약, 네. 화석 연료를 세계말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도록 하자라는 거에 합의를 보고 네. 그 중간 단계를 다 설정하는 그런 환경 또는 기후 문제를 다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 가장 현재 큰 문제인 우크라이나 문제, 즉 러시아 문제를 다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이제 재정 문제, 구제금융을 빨리 상환하라는 것을 또 서로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3세계 도움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슬람 슈타트라는 그 이슬람 국가 문제, 그 테러 네. 문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다양히 논의됐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논의됐군요. 그런데 네네. 보니까요, 이 아베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전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한국 언론에 이제 그 관련 법안 개정에 동의를 얻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 일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었고요. 네. 그날 이 정상회의 공동 의제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아베 총리가 다자간의 회담에 있어서 그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위한 그 법안 개정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여기에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 나라는 프랑스였고요. 네. 다른 국가들은 일종의 청취 정도에 했기 때문에 G7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청취를 했고 네네. 프랑스는 일부 호응이 있었지만 네. 이게 G7이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진함이 있다. 네, 그건 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지켜봐야 되겠네요. 또 네네. 한편 아베 총리가 중국의 남중국해 네네. 활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거듭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럼 다른 G7 네. 정상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이 문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토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명은 절대 언급을 하지 않고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기존의 영토를 보존해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현상 유지가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동선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 이게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죠. 네네. 정상회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의 이제 경제 채널인데 CNBC를 네네. 통해서 밝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나요? 네, 하퍼 총리가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네. 러시아 참석을 반대를 했는데요. 심지어서는 푸틴이 권좌에 있는 한은 앞으로 러시아는 G7에 합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로는 푸틴은 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푸틴이 권좌에 있는 동안에는 러시아는 합류하면 안 된다. 즉 푸틴에 대한 그 푸틴의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한 비토, 네네. 강한 성토가 캐나다 총리를 네네. 통해서 나왔는데 이 네네. G7 정상회의가 애초에 이제 네. 러시아가 포함된 G8 이 다자무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 최근에 크림반도 병합을 하면서 지난해에 네네.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러시아가 이제 배제된 채 열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앞으로 유럽과 이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더욱더 첨예해질 전망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 크림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계속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하퍼 총리는 더욱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각 그 비판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주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볼 경우에는요. 네. 강력히 비판을 하며 민스크 평화협정을 좀 빨리 준수를 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도 그러나 리비아 문제라든지 네. 이슬람 테러 문제 또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대화는 무척 중요하다는 걸 밝히면서 이 G7이 아니더라도 G20 그런 데에서 러시아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 비판의 강도의 차이는 이번에 명확히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편 이 또 G7 네.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시위가 격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네네. 반대하는 시위대가 진압 경찰과 충돌까지 했었다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그 G7 회의가 시작하기 3일 전에 뮌헨에서 한 3만 명의 반대 데모가 있어가지고 무척 긴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경찰, 특히 이제 바이에른주 경찰들은 총 동원되다시피 해서 2만여 명의 경찰들이 동원됐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이틀간의 회담에 있어서는 강한 데모 있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독일 언론에 보도된 걸로 비춰보면은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럽게도 큰 충돌은 없었다라는 네.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좀 심각한 이 소식 전해주셨으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G7 네네.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네. 독일의 어떤 전통적인 이제 모습이죠.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진을 봤는데요. 네네. 네, 독일에 계시지만 독일 맥주가 정말 맛있습니까? 아, 예. 아무래도 뭐 독일 하면 맥주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일단 네. 3,400여 종의 맥주가 있고요. 우와, 또 많군요. 각 고장마다 쉽게 말해서 버스를 타고 다른 고장을 가면 다른 맥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 맥주가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그 4,000종 가까이 있는지 몰랐네요. 평생 마셔도 못 마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독일 사람들도 다 마셔보지 못합니다. 아, 네. 조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뮌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뮌헨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린 것이고 지금 이 독일 교포신문 조인학 대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연결을 하셨습니다.